오늘은 개그우먼 박나래의 사건 사고. 박나래 1985년 10월 25일 프로필상 키 149.1cm, 몸무게 53.9kg. 소수점까지 적힌 사람은 처음 본다. 학력 목포 상동초, 목포 항도여자중, 안양예술고,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중퇴. 2017년 올해를 빛낸 코미디언 부문 3위, 2018년 올해를 빛낸 예능방송인 부문 2위. 꽁트 위주와 자기 자신의 엉성함, 수준 낮은 색드립, 어딘가 모자람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스타일의 개그로 편안하고 유쾌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한다. 불법 대출 콜센터 아르바이트 논란. 2017년 어쩌다 어른의 강연자로 출연하여 불법 대출 아르바이트를 했음을 밝힌다. 방송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후에 소개할 논란들로 인해 이 논란 또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 당시 나도 그게 불법 대출인 줄 모르고 했다. 20살 때 전화상담 알바라고 해서 갔다. 온갖 대기업 이름을 붙여 대충 번역하는 것.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회사 문도 잠겨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라 라고 강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불법 대출인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남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건데 몰랐다는 건 모순 아니냐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향초 제작 및 증정으로 인한 환경부 행정지도. 2018년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100개의 향초를 제작해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9년 2월 환경부는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렸다. 향기를 내는 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에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이 필요하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희롱 논란. 2021년 3월 혜인 아래에서의 행동이 논란이 된다. 남자 인형의 팔을 늘려 스타고니 사이에 집어넣어 남성의 성기같이 보이게 하며 희롱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업로드 채널은 K조신 같은 페미니즘성 코멘트가 달렸던 썸네일만 교체했으나 결국 몇 시간 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주된 여론은 그야말로 방송계에서 매장당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이다. 남성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매장당할 것이 뻔한데 왜 여성에게만 관대한가?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박나래가 같은 채널 이전 회차에서 풋잡과 남성의 자유행위, 스팽킹을 연상케 하는 행동들이 추가로 드러나며 야스라는 섹스의 은어를 반복적으로 외치기까지 한다. 이후 스튜디오 와플 측에서 혜인 아래 폐지 공지를 올려 폐지가 확정되었고 박나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이 게시된다. 하지만 사과문에 기초도 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민심은 더 떡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건 이후 나 혼자 산다에서 아무런 편집이나 비중 축소 없이 출연하게 되어 제작진에 대한 비판도 나오며 박나래 인스타그램에 응원 댓글을 단 김우리, 송혜나, 박하명, 이영택 등도 같이 비난받고 있다. 인스타그램 사과문 외에는 큰 언급이 없이 약 한 달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묻히는 듯 했으나 4월 29일 강북경찰서 측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 인터넷에서 뿐만의 반응이 아니라 TV 시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유쾌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많이 힘들어졌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나 혼자 산다 측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결국 나 혼자 산다는 한 달이 지나서야 박나래의 사과 멘트를 실었는데 방영 시기가 경찰 조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라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대동해서 박나래의 잘못을 포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시청자들로부터 세게 역풍을 맞기도 했다. 6월 28일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주소 위장전입 의혹. 2021년 8월 텐아시아에 의해 박나래의 위장전입 의혹이 최초로 제기되었다. 박나래는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실거주 중이지만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옮겨놓아 논란이 된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구해줘 홈즈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데다가 부동산 경매에도 참여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억지라는 의견들이 많다. 주당 및 술버릇. 유재석이 박나래에게 술 끊으라고 조언할 정도의 애주가이며 아예 본인의 집에 네온사인 간판까지 걸어놓고 나래바라는 공간까지 만들 정도였다. 들어간 사람은 있지만 나온 사람은 없다 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술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평가가 일관되게 나온다. 술자리에서 양세찬의 젖꼭지를 꼬집었다는 이야기가 라디오스타에 방영되며 시청자들은 이것은 명백한 성추행이라 말하기도 하는 등 참고로 내가 일했던 술집에도 박나래가 뜨기 전에 종종 왔으며 술만 마시면 술버릇으로 만들어진 에피소드들 중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가까운 에피소드가 적지 않아 박나래 성희롱 논란이 커지며 현재는 비판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왕따 논란. 나 혼자 산다 멤버인 박나래, 키, 성원 화사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기안84의 복화강 연재를 끝마친 기념으로 마감 여행을 떠나려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여행 당일 전현무를 만난 기안84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오냐,
우리 둘이 가는 건 아닐 거 아니냐 라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전현무는 다른 애들 안 와라고 전했고, 기안84는 그러면 애초부터 둘이 가자고 하지 그랬냐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왕따 논란이 일어났으며 나 혼자 산다 제작진들과 출연진들이 비난을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근황, 아직 식지 않은 논란에 박나래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가 되었으나 할아버지의 동충하초로 주당들의 몸 생각해서 만든 숙취해소제를 홍보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어떠셨나요? 할아버지의 동충하초로